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한미일이 합쳐서 자신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한미일이.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분명히 중국 견제가 1번일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 강화에 1번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방비.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견제한다고 뭉친 것처럼 보이는 한미일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은 뭐 북러가 밀착이 돼서 좀 덜하지만 결국 북한이 갈 데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저렇게 대우해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전쟁이 어떻게든 뭐 휴전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다시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속으로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중이 교역도 많이 하지 북한 요인으로 얽혀있지.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이쪽으로 땡겨와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한미일 중에 전략적 연결고리가 제일 약한 한국을 공략한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략적으로 사실 그렇게 고리가 약하지도 않아요. 한국이라는 데가 전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한국밖에. 근데 사실은 한중 간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북한 얘기를 서로 안 하잖아요. 슬슬 피하고. 이제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은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북핵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쩌고 뭐 너희가 해라 마라. 그리고 한미도 북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한중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그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이런 거 약한 고리라고 판단을 했든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갈 때 우리도 한중 간에도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림을 끌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는 어쨌든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되는 한국을 전술적으로 좀 띄워놓으려고 하는,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이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